네, 안녕하십니까. 자, 평생 주식 카페 TV 수호천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증권사관학교 엑스파일 제3장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담고 있다 중에서 챕터 5 이동평균선 실전에서 이렇게 활용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챕터 5장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평균선은 뭐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핵심 사항이라 볼 수가 있겠죠. 거래량과 더불어서 기술적 분석의 핵심 사항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이동 평균선과 거래량 이 두 가지를 알면 기술적 분석의 90%를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그렇게 중요한 기술적 지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카카오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선이 121선, 61선, 21선, 5일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교재에 보시면 세 가지 사항이 나와 있죠.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방향은 우상향 선이 오른쪽 위로 향해 있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주가의 지지와 저항을 알 수가 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보면 요 현재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5일 이동평균선이 있죠. 이게 바로 5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가격대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계속 5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 5일선은 조정시마다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시면 주가의 추이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세 번째로는 주가의 추이를 알 수 있다. 현재 주가의 추이가 상승 추이인지 하락 추이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위치인가 아니면 홀딩할 수 있는 위치인가 또는 매도하는 위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와 기울기, 각 선들의 배열 상태, 그리고 주가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현재 매수할 자리인지 매도할 자리인지를 적절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방향으로 상승과 하락을 확인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 표에 보시면 이 검은 선이 5일선, 이 빨간 선이 21선, 녹색 선이 61선, 그 다음에 이 파랑 선이 이 121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 방향으로 상승과 하락을 확인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5일 주가의 위치가 지금 주가는 예를 들면 이 정도 위치에 있다. 이 정도 위치에 있다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바로 밑에 5일선, 그 밑에 21선, 그 밑에 61선, 그 밑에 120선이 이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배열 시점이고 주가가 조정 시에 각각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단단히 지지 역할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그 각각의 이동평균선이 다 우상향으로 가고 있거나 이게 정배열 확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시점에서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시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를 한번 더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 그렇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정배열 되어 있고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차트처럼 이런 시점이면 그럼 무조건 매수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무작정 정배열이라고 매수를 또 쉽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그 종목의 특성과 습성을 파악하고 지지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다음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있고 이동평균선, 파란 선이 이동평균선인데요. 만약에 이게 뭐 5일선도 되고 21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1선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조정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면은요.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투자자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홀딩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지지선이 이렇게 바로 밑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갭이 이 현재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이 종목은 계속 홀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어느 시점까지 이 주가가 이제 이 주가의 가격이 이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락하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타이밍으로 잡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매수 관점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요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이 지지선과 최대한 근접하게 가까이 있을 때 또는 이 시점이나 이렇게 지지를 하고 방향을 우상향으로 살짝 틀 때 요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매도 시점에서도 이 시점에서 매도하는 차라리 이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 이격이 조금 있으니까. 근데 가장 안 좋은 시점은 바로 이런 시점이나 이런 시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이미 지지선,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확인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초기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인데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실 때 최소한 이 구간은 보유하고 있다면 홀딩 내지 매수를 하는 단계이지 매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은 최소한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교재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주가 아래에 있으면 지지선이라고 하고 이러한 위치에서 지지가 확인되면 대기 매수의 유입으로 상승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강력한 매수 시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동평균선이 뭐 예를 들어서 21선이라 하겠습니다. 파란 선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점점점 아래로 꺾이는 그런 어떤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반등할 때마다 이 저항점이 이동평균선이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보면 손바닥의 위에서 주가를 누르는 그런 어떤 형국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최대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각을 갖고 이 종목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가를 갖고 있으면 요즘 시장도 안 좋고 좀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거 좀 물량을 좀 줄이거나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언제? 이격이 좀 좁아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하더라도 조금 더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이 저항점 근처에서 흐름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되겠다. 역시나 그 주가가 하루 이틀 이렇게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 저항선에서 이 저항점이라고 하죠.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만나는 시점. 이 저항점에서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추이가 보이는 시점에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필요가 있겠고 최소한 이 저항점 근처에서는 매수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상승하네 하루 이틀 상승하네 하면서 쭉 갔는데 이거 상승하니까 이제 사야 되겠다라는 시각은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죠. 이 저항점 근처에서 특히나 저항점 근처에서 이런 꺾이는 패턴이 보이는 시점에는
있는 물량도 정리할 판인데 매수 관점으로 대응한다면 그 위에 어떤 조정폭이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박자를 상당히 가장 안 좋은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보도록 하죠.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 저항선이라고 하고 상승시마다 저항으로 작용해서 그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타이밍으로 잡을 구간이다. 이렇게 키포인트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5일선, 21선, 61선, 121선 차트 보여주면서 그게 이제 정배열 차트였는데요. 자, 역배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5일선, 이게 5일선, 21선, 61선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밑에 있으면 그리고 현재 주가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럼 이 종목은 거기에다 각도까지 어떻습니까? 5일선 각도 우상향이 아니라 반대로 되어 있죠. 우하향으로 되어 있죠. 반등시마다 최대폭이 5일선인데 여기 맞고 꺾일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근데 운이 좋게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매물벽이 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꺾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설사 거기를 돌파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또 꺾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 종목이 될 정도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한 케이스라 볼 수가 있겠죠. 옛날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으니까 30%나 하락했네. 이제는 상승하겠지라는 시각보다는 반등시마다 5일선, 21선, 61선 저항폭이 크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5일선도 이렇게 갔다가 평평해져야 되고 21선도 이렇게 갔다가 평평해져야 되고 61선도 가다가 이렇게 평평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 평평해지는 시점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최소 한두 달 정도 뒤에 어떤 시점에 이평선이 밀집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주가가 악재에도 하락하지 않고 그러면서 가끔씩 거래량이 한 번씩 튀어나와주는 그런 어떤 패턴이 나오면 조만간 역별에서 정별되는 신호가 나오고 오히려 그 시점이 매수 급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매수 급소 시점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런 패턴의 역배열 시점은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한번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종목 중에 7, 8종목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거의 갔다 떨어지고 상승했다 떨어지고 상승했다 떨어지는 그런 패턴으로 거의 7, 80%가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확률 낮은 게임에 무모하게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매물이 크게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자,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빨간 선이 5일선이라고 하고 이 파란 선이 21선이라 가정을 해본다면 이 빨간 선이 21선을 딱 크로스하는 이 시점에서는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최소한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점점점 매물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간 선이 21선이고 이 파란 선이 61선이라고 가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보시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데드 크로스는 강력한 매도 급소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5일선이
이 21선을 이탈하는 요 시점이 데드크로스 점이 발생하는 시점이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계속 밀리는 패턴이 나오는 게 거의 7, 80%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5장 이동평균선 실전에서 이렇게 활용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재를 보시면은 중간중간 역배열 전에 이제 정배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좀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방향으로 상승과 하락을 확인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예측하라 부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이동평균선의 이 각도,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를 잡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어서 반대 시점,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 특히나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반등이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임으로 해당 주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빼먹은 점 부분이 있네요.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로 향후 추이를 판단한다. 그러면서 이제 정배열 먼저 있던 부분을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역배열하고 정반대로 볼 수가 있겠죠. 단기동평균선, 중기동평균선, 장기동평균선이 다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패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주가의 어떤 매수 포인트는 이 확산되는 이런 마지막 시점이 아니라 이렇게 초기 시점, 요 시점이 그러니까 바로 밑에 5일선도 있고 바로 밑에 21선도 있고 바로 밑에 61선도 있다면 그 종목은 이 시점이 수렴 단계에서 이동평균선 수렴 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시점 모여있는 시점이 수렴 단계에서 확산, 점점점 이 간격이 넓어지죠. 이 확산 단계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요 구간이 매수 급소 구간이다. 그래서 정배열 구간에 수렴된, 그것도 수렴된 정배열 구간은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배열은 대체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 정배열 초기 종목은 바로 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배열 초기 종목은 수익도 좋고 안정적이므로 신규로 매수할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매수 포인트로 유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배열 초기 시점이 바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모든 이평선이 밀집되면서 5일선, 21선, 61선, 120선 모두 모여있는 시점. 이런 종목이 한번 위로 방향을 잡게 되면 하루 이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수렴 단계에서 확상 단계로 이동평균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요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큰 구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로 들 게 정배열 종목이냐, 역배열 종목에서 정배열 종목을 택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확산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이냐, 아니면 수렴된 상태에서 이제 초기 시점이냐, 요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서 아까 데드크로스는 설명을 드렸죠. 자, 골든크로스는 역시 단기 이동평균선이 빨간 선이 5일선이라 보고, 그 다음에 파란 선이 21선을 보면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이 바로 골든크로스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술적 차트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5일선이 21선을 돌파를 한 이후에는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개인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요 부분, 지금 역별이냐 정별이냐, 그리고 정별 중에서 확산이 이미 많이 된 상태이냐 아니면 초기 시점이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주안점을 두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3장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담고 있다. 챕터 5 이동평균선 실전에서 이렇게 활용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의 제 챕터 6장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핵심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